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틀란타 부동산가의 에릭 킴입니다. 오늘은 김봉수, 영어 이름으로 탐킴 씨와 같이 하는데요. 융자 시장이 어떤지 일단 처음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집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아직 네. 이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집값도 오르고 네. 그 텍스도 오르고 맞아요. 집보험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올랐죠. 근데 월급은 안 오르다 보니까 월급은 안 오른 상태에서 융자 심사하는 기준, 가이드라인은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퀄리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혹시 융자인하고 얘기를 해보셨냐 그러면 해봤는데 뭐 어떤 분들은 예 저희는 뭐 문제 없이 다 된다고 하셔서 진행합니다. 뭐 혹은 그래도 좀 먼저 좀 집들이 어떤 마켓에 어떤 금액으로 나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던 non-QM, 네. non-qualified mortgage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지금 프라임 홈런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융자 용어들이 네. 굉장히 좀 평소에 듣기 힘든 많은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용어들은 사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할 필요 없죠. 네, 그냥 융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국 정부죠, 사실상 정부인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뒀어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네네네. 융자 시장이 융자를 너무 쉽게 내줬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융자를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융자를 QM이라고 하고 Qualified Mortgage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네. 그 외의 융자들은 Non-Qualified Mortgage라고 하고 네네. 흔히 많이 들어보신 용어로는 서브프라임 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케이.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 프로그램의 계산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론이나 아니면 FHA라든가 뭐 다 이렇게 계산 방법이 좀 틀리듯이 혹시 이 프로그램도 계산 방법이 뭐 틀린가요? 아니면 일반 컨벤션이랑 같나요? 일반 컨벤셔널 론과 다른 경우들이 많고요. 그 난QM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그 퀄리파이 하는 기준 자체가 세부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월 뭐 임대 수입에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뭐 간단하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임대 수입이 있다라는 얘기는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네.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흔히들 DSCR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용어는 기억하실 필요 기억하지 마십시오. 네. 알아서 날려드립니다. 이 융자 상품은 인컴을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기존에 저희가 흔히들 아는 융자 상품들은 뭐니 해도 인컴이 가장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뭐 이제 기대조차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컴이 있어야만 이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융자를 내주기 때문에 인컴이 모든 융자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DSCR이라는 프로그램은 인컴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다른 기준을 봅니다.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이 집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렌트 인컴 대비해서 이 집에서 발생하는 모기지 페이먼이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니까 렌트 인컴이 확실히 좀 더 커야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몰개지를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낮지 안 되니까. 렌트 인컴을 받아서 그 렌트 수입으로 모기지 페이먼을 낼 수 있다. 이 것을 증명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랜더별로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좀 기준이 좀 적용이 될까요? 일반적인 상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이 상품은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렌트 수입이 필요하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일단 인컴도 좋으셔야겠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조금 더 그 프라이머리 홈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는 거기에 쓰는 돈, 다운페이를 포함한 클로징 코스트를 내는 돈은 전부 다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DSCR 상품의 경우에는 특징이
돈도 기프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오, 네. 좋네요. 아주 네.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네. 통장에 큰 돈이 디파짓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컨벤션 노라고는 너무 굉장히 이제 베네핏이 가이드가, 좋은 가이드가 거네요. 굉장히 많이 좀 풀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이자율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퀄리파이드 모기지보다는 난QM이 이자율은 조금 더 높은 게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차피 투자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자율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그렇죠. 어차피 기본적으로는 25% 다운을 하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융자를 진행하셨는데 네.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뭐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높은 많이 이자는 높진 아니겠네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컴을 증빙하지 않고 기프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네, 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너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인베스트먼트 용으로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뭐 증빙해야 되는 서류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증빙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서류들 같은 네.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데 네네. 인컴 서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네. 외에 기본적인 융자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들 아이디라든지 뭐 소셜 넘버라든지 크레딧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갖고 동일하게 받고. 네. 네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서류가 이제 준비돼서 네.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W2를 받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뭐 그런 분들도 그렇다면은 하실 수 뭐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인컴 네. 서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자영업자든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든 모두 다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또 생기는 게 그렇다면 이제 인베스트먼트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네. 이제 보통 인베스트먼트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들 재융자라는 거를 네.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그 몰개지를 가지고 가시는데 네. DSCR이라는 몰개지 프로그램에서 뭐 재융자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네, 재용자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이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프리페이 페널티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그러면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지나면 자유롭게 이제 재용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자율이 좋아지거나 했을 경우에 다시 재융자를 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되셔가지고 인컴 보고가 좀 많이 되셔서 네. 뭐 굳이 이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퀄리파이드 모기지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자를 좀 더 낮출 수 있겠네요. 네, 그 시점에도 DSCR을 써야 된다. 그럼 DSCR로도 재용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년이나 2년 정도는 프리페이드 페이먼트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려를 하셔서 뭐 나는 뭐 그때까지도 어차피 이 집을 소유를 할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 진행을 하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보통 이제 융자를 할 때 크레딧 스코어 중요하잖아요. 크레딧 스코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크레딧 스코어가 어느 정도까지 미니멈이 돼야지 가능한가요? 620점 정도가 가장 미니멈 스코어인데 일반적인 컨벤셔널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620이면은 웬만한 분들이면은 그렇죠. 다 퀄리파이가 가능하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특별하게 평균 문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평균 크레딧 점수로 738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은 모두 적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크레딧도 괜찮으시고 뭐 서류가 다 준비가 됐는데 론 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난QM 상품은 기본적으로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기본적으로 다운페이는 20%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끔씩 렌트 인컴이 월 페이먼 예상되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승인을 못 받거나 또는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운페이를 추가로 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모르게지 인슈런스를 페이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다운을 하신다 하더라도 뭐 크게 어마운트에 대한 부분은 버던이 되진 않겠네요. 어차피 컨벤셔널 융자도 QM 같은 경우에도 인베스트먼트를 사는 경우에는 거의 미니멈 20%를 하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미니멈 다운페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그러면 나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금 현재 이러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베스트먼트 사시는 것보다 네. 프라이머리 내가 지금 거주할 집을 네. 사시려고 하시는 욕구들이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P&L이라는 네. 프로그램인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P&L이라는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Profit and Loss Statement을 줄인 얘기인데요. 네네네. 이 상품으로 이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W2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현재 내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맞습니다. 네네네. 연초가 되면 비즈니스 세금 보고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비용으로 이제 빠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금 보고 금액이 좀 작을 수가 있어서 집을 사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집을 사실은 뭐 좀 큰 집을 가지고 싶으신데 현재의 텍스 보고상에는 그 정도의 금액을 살 수 있는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 있을 네, 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네. 필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이 네. 상품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인컴 서류를 대신해서 P&L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보고되기 전에 현재 비즈니스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수익을 대체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제출하지 않나. 아. 대신해서 P&L이라는 네. 서류. 그렇다면은 뭐 다른 서류들은 또 준비해야 될 건 없나요? P&L 이외에? 다른 서류들은 기본적인 다른 융자 상품과 동일하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 뭐 구자 내용이라든가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오케이. 이 상품도 마찬가지로 난크엠이기 때문에 네. 뭐 라지 디파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좋네요.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럼 아까 P&L이라는 네. 이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과연 그 구매자분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사실상 그 네. CPA 분 거래하고 계시는 CPA 네네.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CPA 분하고 협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혹시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좀 세세한 부분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개인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가이드를 다 해드립니다. 네. 프라임 홈런의 김봉수 융자인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네. 조금 네.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사람마다 틀리기 네.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맞게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론 투 밸류를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 마찬가지로 난QM 상품들은 대부분 다 미니멈 페이먼이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만 네. 다운하시면 이제 최소한의 그 서류로 네. 일반적인 컨벤셔널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시네요. 네. 아, P&L 융자에서도 그 요구하는 혹시 신용 등급 점수가 어느 정도 동일합니다. 되는지? 620점 이상이시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난QM이라고 해서 별 다르게 가이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인컴 관련해서 서류들이 바뀌거나 네네. 또는 인컴을 증빙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 네네. 그 외의 서류들이나 조건들은 일반 컨벤셔널 융자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혹시 이거 잘못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불법인 네. 상품이 네, 아닌가라는 걱정을 맞아요. 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는 게 이 프로그램들 자체가 현재 국가에 승인받고 은행에서 만들어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가능한 융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로 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얘기 나눈 이런 뭐 non-QM, non-qualified mortgage를 뭐 비즈니스용이든 아니면 내가 프라이머리 홈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집이든 지금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좋은 옵션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가끔씩 이제 융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융자 상담을 했다가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 없이 다른 방법들도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프라임 홈런의 김봉수 융자인 분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을 아마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살고 싶다라는 집 혹은 뭐 내가 인베스트먼트로 사고 싶은 집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집은 당연히 제가 해드릴 거고 융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봉수 융자인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또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